모기 귀신. 옛날 어느 마을에 다정한 부부가 살았어요. 아들 셋을 키우는 부부는 살림도 넉넉하고 집안도 화목하여 남부러울 것 없었지요. 하지만 아들만 셋이라 예쁜 재롱둥이 딸 하나 더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부부는 딸아이를 얻게 해달라고 날마다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드디어 딸을 낳게 되었어요. 부부는 기다림 끝에 얻은 딸이라 애지중지하며 귀하게 키웠어요. 딸이 15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전날까지 아무 일도 없이 건강했는데 아침에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돌아가 계셨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당한 일이라 식구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날 어머니와 세 아들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런데 막내딸은 훌쩍거리는 척만 하는 건지 왠지 슬퍼 보이지가 않았어요. 셋째 아들은 그런 누이 동생이 이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되어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와 똑같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린 채였지요. 세 아들과 딸은 졸지에 고아가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막내딸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며칠 뒤 큰아들도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둘째 아들도 죽고 말았지요. 며칠 만에 부모님과 두 형을 갑자기 잃은 셋째 아들은 큰 슬픔에 잠겼어요. 식구들이 차례로 죽자 늙은 하인 한 명만 남고 하인들도 모두 떠났어요. 자신들도 언제 갑자기 죽게 될지 몰라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의지할 곳 없는 셋째 아들은 더 슬프고 겁이 났어요. 너는 부모님과 오라버니들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슬퍼 보이지 않는구나. 셋째 아들이 말하자 막내딸이 방실방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라버니하고 둘이 재밌게 살면 되지 뭐. 이제 그 큰 집에는 셋째 아들과 막내딸 그리고 늙은 아이만 덩그러니 살게 되었어요. 셋째 아들은 자신도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불안했어요. 하지만 누이 동생은 방실방실 웃고만 다녔지요. 이상하게 여긴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의 행동을 몰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누이 동생이 밤이 되면 슬그머니 방에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셋째 아들은 낮에는 실컷 잠을 자두고 밤에는 자는 척하며 누이 동생을 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누이 동생이 부수수 일어나 방에서 나갔어요. 셋째 아들은 살금살금 누이 동생을 따라갔어요. 누이 동생은 늙은 하인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누이 동생이 늙은 하인의 저고리를 해치더니
가슴에 가늘고 뾰족한 대롱을 꽂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대롱으로 피를 쪽쪽 빨아 꿀꺽꿀꺽 삼켰어요. 셋째 아들은 너무 놀라 비명이 나오려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으로 와서 자는 척을 했지요. 누이 동생은 입술을 쓱쓱 닦으며 방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잠을 잤답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하인도 역시나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죽어 있었어요.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의 얼굴을 살폈어요. 누이 동생은 여전히 방실방실 웃고만 있었지요. 셋째 아들은 늙은 하인을 산에 묻어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생각 끝에 셋째 아들은 산에 올라가서 한참 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숨기며 누이 동생에게 말했어요. 나랑 같이 산에 가서 놀고 오자. 왜? 산에 재밌는 거라도 있어? 누이 동생이 신이 나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그럼 가보면 알아. 앞장서서 가는 셋째 아들의 뒤를 누이 동생이 방실방실 웃으며 쫓아갔어요. 산에 도착하자 셋째 아들이 누이 동생에게 말했어요. 내가 재미있게 해줄 테니 저기 들어가 잠깐만 있어. 뭔데 그래? 나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셋째 아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마른 풀더미 안에 누이 동생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누이 동생이 들어가자 마른 풀에 불을 질렀어요. 아, 뜨거워. 오라버니, 뭐 하는 거야? 누이 동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시끄럽다.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바로 우리 부모님과 형들을 죽인 원수라는 걸. 셋째 아들은 활활 타오르는 풀더미에 마른 풀을 더 던져 넣었어요. 그때 세찬 바람이 휙 불어와 불씨와 재를 사방으로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모기가 되었대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모기들은 지금도 풀타는 냄새가 나면 멀리 도망간답니다. 반쪽이.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부부는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부부는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꿈속에 신령님이 나타나 말했어요. 우물에 가면 커다란 잉어 3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잉어 3마리를 구워 먹으면 아들 셋을 얻게 될 것이다. 날이 밝자 부부는 우물가로 가보았어요. 과연 우물에는 통통하게 살찐 잉어 3마리가 있었지요. 부부는 잉어를 한 마리씩 건져 올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잉어를 건져 올리는데 어디선가 고양이가 나타나 잉어를 휙 채어 달아났어요. 이놈! 거기서 꺼라! 남편은 냉큼 고양이를 쫓아가 잉어를 빼앗아 왔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이미 반쪽을 먹어버린 후였지요. 아내는 잉어 2마리 반을 구워 먹은 후
정말 아들 새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와 둘째는 온전한데 셋째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과 다리도 하나밖에 없었지요. 사람들은 반쪽밖에 없는 이 아이를 반쪽이라고 불렀답니다. 반쪽이는 몸이 반쪽밖에 없었지만 힘은 엄청난 장사였어요. 힘만 세면 뭐해? 형들은 반쪽이를 업신여기며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셋은 글 공부를 하러 서당에 다녔는데 어느덧 나이가 들어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셋이 함께 산길을 걸어가는데 두 형은 반쪽이가 창피했어요. 속닥속닥 귓속말을 하던 두 형은 반쪽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어요.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며 일어나자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쑥 뽑혔어요. 반쪽이는 커다란 나무를 쥐고 한 발로 쿵쿵 뛰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어머니가 물었어요. 막내야, 길을 가다 말고 웬 나무를 얻고 오느냐? 이 나무를 심어 어머니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드리려고요. 반쪽이는 커다란 나무를 마당 한쪽에 툭 내려놓고 다시 형들을 쫓아갔어요. 형님들, 같이 가요. 아니, 저 녀석이 또 따라오네. 형들이 화를 내며 반쪽이를 밀치자 반쪽이는 그대로 넘어졌어요. 형들은 이번에는 반쪽이를 커다란 바위에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지요.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며 일어나자 커다란 바위가 불쑥 들어올려졌어요. 반쪽이는 커다란 바위를 쥐고 한 발로 쿵쿵 뛰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또다시 눈이 휘둥그레진 어머니가 물었어요. 막내야, 서둘러 가지 않고 웬 바위를 쥐고 오느냐? 이 바위에 앉아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요. 반쪽이는 커다란 바위를 대문 옆에 쿵 내려놓고 다시 형들을 쫓아갔어요. 형님들, 같이 가요. 반쪽이가 저만치 앞서가는 형들을 부르는데 갑자기 호랑이 떼가 나타났지 뭐예요? 형님들, 호랑이는 제가 잡을 테니 걱정 말고 먼저 가고 있어요. 반쪽이는 한 호랑이 꼬리를 재빨리 낚아채 빙글빙글 돌리다가 휙 던졌어요. 호랑이는 바위에 쿵 하고 박치기를 하고 쓰러졌지요. 그러자 나머지 호랑이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어요. 반쪽이는 호랑이들을 주먹 하나로 때려 눕히고 집어던져 몽땅 잡았답니다.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모두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본 부자 영감이 반쪽이를 불러 세웠어요. 여보게, 우리 집에 가서 나와 장기 내기 한번 하지 않겠나? 자네가 이기면 내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하지만 자네가 지면 그 호랑이 가죽을 전부 내게 주는 거지. 어떤가? 한번 해볼 텐가? 좋습니다. 반쪽이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부자 영감은 장기라면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값비싼 호랑이 가죽을 공짜로 얻을 생각에 흐뭇했지요. 하지만 장기 내기에서 이긴 것은 바로 반쪽이었어요. 반쪽이는 실은 장기두기도 잘해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영감님, 이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반쪽이가 말하자 부자 영감이 펄쩍 뛰며 말했어요. 반쪽이 주제. 감히 내 딸을 달라고. 어림없다. 부자 영감은 반쪽이를 밖으로 쫓아내고 대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반쪽이가 딸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하인들을 시켜 밤낮으로 지키도록 했지요. 그렇게 하룻밤 이틀밤 그리고 사흘밤이 되자 하인들은 피곤에 지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골아 떨어졌지요. 그때 반쪽이가 훌쩍 담을 넘어 부자 영감 집으로 들어갔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주인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생이 많구나. 반쪽이는 희죽 웃으며 대문 앞에서 자고 있는 하인들의 상투를 서로 묶었어요. 지붕에서 지키고 있던 하인들에게는 떡시루를 씌우고 처녀의 방 앞을 지키고 있던 하인들의 손에는 북과 북채를 묶어놓았어요. 반쪽이는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자고 있는 처녀를 등에 업고 나왔어요. 그리고 도망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반쪽이가 딸을 업어간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하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 내 상투! 누가 내 상투를 잡았어? 우와, 하늘이 무너졌나봐. 세상이 온통 깜깜해. 제발 손 좀 풀어주세요. 둥둥둥 시끄러운 북소리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부자 영감의 집은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한참을 달려온 반쪽이가 처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가마에 태워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처녀는 힘도 세고 용감한 반쪽이가 믿음직스러워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반쪽이는 너무 기뻐 빙글빙글 폴짝폴짝 제주를 넘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눈 2개, 귀 2개, 팔과 다리 모두 2개인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반쪽이와 처녀는 곧 결혼을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와 누이 동생들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을 쫓아냈어요. 나는 이제 이 집안의 어른이다. 너는 이제 다 컸으니 나가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거라. 그래도 동생은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어린 누이 동생들까지 잘 돌보려면 형은 당연히 재산이 많아야 해. 집을 나온 동생은 산기슭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며 근근히 살았어요.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편히 살았지요. 그러면서도
식구가 많아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며 어머니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누이 동생들을 구박했어요. 내가 이 집을 떠나마 부디 어린 동생들을 잘 보살피거라. 어머니는 형의 집을 나와 동생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동생은 어머니를 반갑게 맞았어요. 동생은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하지만 설이 가까워진 어느 날 동생의 집의 쌀독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동생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가득 했어요. 어찌나 열심히 일했는지 겨울인데도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였지요. 설날 어머니께 따뜻한 쌀밥이라도 한 그릇 지어드려야 할 텐데. 동생의 말이 끝나자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설날 어머니께 따뜻한 쌀밥이라도 한 그릇 지어드려야 할 텐데. 동생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누가 내 흉내를 냈지? 동생이 중얼거리자 이상하다. 누가 내 흉내를 냈지? 이번에도 또 똑같이 따라했지요. 동생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러자 낙엽더미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낙엽 속에 숨었나? 낙엽 속에 숨었나? 동생이 낙엽을 헤쳐보니 작은 남생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내가 흉내를 낸 거냐? 내가 흉내를 낸 거냐? 거참 신기하구나. 거참 신기하구나. 나랑 같이 갈래? 나랑 같이 갈래? 동생은 남생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어요. 동생은 그 길로 나무를 팔러 장에 갔어요. 나무 사려! 나무 사려. 동생이 나무를 사라고 외치면 남생이가 똑같이 따라했어요. 와, 신기하다. 남생이가 말을 하잖아. 사람들은 말하는 남생이를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덕에 나무도 금세 팔렸지요. 동생은 쌀과 고기를 사서 설날 어머니께 따뜻한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고마워. 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다 내 덕분이야. 동생은 계속 남생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여보게, 이 남생이는 주인 말만 따라하나?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남생아, 돈을 줄 테니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남생아, 돈을 줄 테니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남생이는 다른 사람의 말도 따라했어요. 사람들은 남생이에게 말을 시켜보려고 앞다투어 돈을 냈지요. 남생이 덕에 동생은 어머니를 걱정 없이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형이 동생을 찾아왔어요. 아우야, 나도 돈 좀 벌게 그 남생이를 빌려다오. 형은 동생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남생이를 빼앗아서 장으로 갔어요. 자, 말하는 남생이가 왔소. 어서들 와서 구경하시오.
형이 큰 소리로 외치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정말 말하는 남생이란 말이요? 남생에게 말을 시키려면 돈을 내시오. 한 구경꾼이 나서서 돈을 내고 남생이에게 말을 시켰어요. 남생아, 내 말을 따라 해보거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남생이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돈을 낸 사람이 화를 냈어요. 이 거짓말쟁이! 나를 속였으니 당장 내 돈을 내놓으시오. 다른 구경꾼들도 욕을 하며 가버렸지요. 에이, 이놈의 남생이가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화가 난 형은 남생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바닥에 부딪힌 남생이는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소식을 들은 동생이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남생이를 자기 집들에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얼마 후 남생이의 무덤에서 이상한 싹이 돋았어요. 그 싹은 쑥쑥 자라더니 큰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꽃이 지고 나자 커다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열매는 탐스럽게 익어 저절로 벌어지더니 금이며 은이며 온갖 보석들을 우르르 쏟아냈어요. 덕분에 부자가 된 동생은 누이 동생들을 모두 데려와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번에도 심술이 난 형이 동생 집을 찾아왔어요. 나뭇가지 하나만 분질러 가야겠다. 나뭇가지를 꺾어다 심으면 보석이 들어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과연 꺾어온 나뭇가지도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더니 곧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이제 나도 곧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어. 형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갑자기 열매들이 한꺼번에 탁탁 터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보석 대신 커다란 바위덩어리와 구정물이 마구 쏟아졌지요. 폭포수 같은 물과 무거운 바위덩어리들은 순식간에 형의 집을 쓸어가 버렸어요. 겨우 목숨을 건진 형은 터덜터덜 동생 집을 찾아갔어요. 아우야, 내가 욕심을 부려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형님,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동생은 따뜻하게 형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후로 잘못을 뉘우친 형과 착한 동생은 함께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